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2026 버전 6월 평가원 대비 스포일러 모의고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돼서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6월 평가원 대비 스포일러 모의고사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곧 있으면 6월 모의고사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6월 3일이었는데 그렇죠? 6월 4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6월 4일 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진짜 중요해요. 일단 뭐 6월도 마찬가지고 뭐 9월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뭐야?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첫 시험이야. 그럼 첫 시험이면 왜 중요하냐? 올해 수능의 방향성을 처음으로 요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쳤던 많은 모의고사는 사실 올해 수능의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가 딱 그 정도지. 작년 수능, 작년 6월, 작년 9월을 바탕으로 올해 수능도 이러지 않을까 정도밖에 예상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쌤이 이제 6월 평가원 대비 스포일러 모의고사도 이제 시행을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말해 몰라. 왜냐면 올해 6월을 봐야 돼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였으니까 올해 6월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평가원의 첫 시험이다 보니까 올해 수능의 이륙수능이죠. 이륙수능의 방향성을 처음으로 알 수 있게 되겠더라.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여러분 잘 들어.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이육학년도 첫 6월 평가원을 우리가 딱 치고 나서 쌤이 해설 강의를 해줄 거고요. 그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내가 추가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올려줄 거야. 이거는 내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제공해 줄게.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쌤이 실제로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이제 쌤 수업을 실제로 많이 듣게 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유입된 가장 큰 이유가 요때거든. 왜냐면 요때 만난 학생들이 이제 6월 모의고사 시험 치고 나서 막 해설 강의를 많이 찾아봐요. 그때 이제 쌤 영상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쌤 해설 그리고 쌤 문제풀이 방식 요거가 마음에 들어서 넘어오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해설 강의에서 내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올해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추가 자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는 얘기들까지 이때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우리 스포일러 모의고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요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치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다른 거 공부해야지. 이럴 타이밍이 아니야. 끝나고 나서 꼭 쌤이 올려준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알겠지?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 필수. 그런데 그만큼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잘 치면 더 좋겠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잘 치는 거 선생님 뭐 6월 평가원 잘 치면 뭐합니까? 수능을 잘 쳐야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평가원을 왜 잘 쳐야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1월에서부터 정확히 뭐 11월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 12월에서부터 6월까지 그럼 5월이라고 하자. 5월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몇 개월이야? 6개월간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이거를 실제로 선보일 수 있는 곳은 딱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처음이에요. 사실 3월도 받고 4월도 받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3월과 4월 이런 형태의 모의고사들은 올해 수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지. 범위 자체도 너무 제한적이야. 우리가 선택 과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6월 평가원 때는. 그래서 범위도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올해 수능과 또 관련이 있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내가 잘 쳐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기에 정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쳐야 돼. 그리고는 잘 친다는 거는 그냥 이 시험만을 위해서 잘 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공부 방식이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좋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험을 쳐야죠. 제대로 된 공부로 시험을 쳐야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한번 이 스포일러 모의고사를 토대로 6평 치기 전에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어떤 거에 목표를 좀 둬야 되냐면, 선생님, 스포일러 모의고사가 스포잖아요? 근데 6월 모의고사랑 많이 안 비슷한데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스포일러 모의고사가 사실 이제 수능을 스포한다 해서 스포일러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사실 6월을 스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수능을 스포하는 게 중요한 거지. 6월을 똑같이 만드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 수학 실력에 대해서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지. 그치? 내가 시험 문제를 정말 똑같이 내버리면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훨씬 잘 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이 잘못된 생각을, 그릇된 생각을 가지겠죠? 나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 그냥 대충 공부해도 수능 잘 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6월을 스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대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개념들, 그렇지? 이 공부한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6월 범위랑 딱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목표는 이런 거야. 이때까지 배웠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실전 개념 배웠죠? 이런 개념들을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체화할 수 있는가? 즉 새로운 문제들을 봤을 때, 기출문제가 아니잖아. 이젠 새로운 문제잖아.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시험 형식 문제를 봤을 때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생각보다 내가 적용을 잘 못하네? 뭐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6월 모의고사를 쳐야지 훨씬 더 효과적인, 훨씬 더 시너지가 잘 나는 그런 형태의 6월 시험을 얻을 수 있게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포커스도 이제 막 시작을 했단 말이야. 5월에 포커스를 시작을 했어요. 포커스는 이제 접근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전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 실전 개념을 많이 공부하니까 나 이제 개념은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해설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잘 가는데 막상 내가 문제를 봤더니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방향이 잘 안 잡혀지죠? 이거는 내가 이제 포커스 이제 또 OT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상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접근법과 관련해서 이제 슬금슬금 고민이 오는 시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한 6월쯤 되면, 특히나 6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정말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딱 이거야. 선생님, 저 개념 다 아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뭐가 문제죠? 이런 게 약해서야.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내가 포커스를 좀 미리 듣고 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접근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월 모의고사 치기 전에 한번 쌤이랑 같이 스포일러 모의고사로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6월 모의고사 때 딱 그 얘기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육 수능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앞으로 공부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부족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의 공부 방향도 쉽게 정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9월 그리고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은 상태로 공부를 쭉 쉽게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평가원은 6월 4일날 시험을 치지만 우리 스포일러 모의고사는 시행 날짜가 조금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먼저 쳐야 되니까. 그래서 5월 일단 쌤이 계획한 바로는 인강에서는 19일 날에 모의고사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근데 영상은 이때 업로드가 안 될 겁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신청만 하면 무료로 PDF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때 업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손글씨 해설 구성 자체가, 그 다음에 작년 6월도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작년 2호 수능이죠. 2호 6월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 링크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손글씨 해설도 당연히 줄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쌤이랑 같이 한번 스포일러 모의고사 풀어보고 6월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올해 6월 모의고사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다 제공해 드리겠다. 알겠죠? 그리고 쌤이 3월 때는 유사문항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긴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6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내가 유사문항 같은 건 제공해 줄 거니까 뭐 그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은 언제 업로드가 되냐? 쌤이 잠깐만 내가 5월 날짜가 정확하게 지금 24일이구나. 5월 24일 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요때 쌤이 그 현장에서 한 학생들 3월 때도 120명 데리고 그냥 시험을 다 같이 쳤거든.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한 120명에서 많으면 15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시험을 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거기서 바로 해설을 할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현장 시험은 실제 모의고사 봉투로 해서 나갈 거예요. 모의고사지. 나는 만약에 PDF가 아니라 나 이 모의고사지로 좀 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서울 목동으로 올 수 있으면 목동으로 와서 여러분 직접 시험을 쳐보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 PDF로 보면 되는 거고 뭐 큰 차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따로 이제 공지사항에 올리고 우리 조교 인스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알림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필요한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마감이 됐다는 건 120명이 하루 만에 다 찼어요.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쌤이 단과 수업이 있다 보니까 단과 학생들이 좀 빨리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빨리 마감이 됐거든. 그래서 혹여나 나는 이번에 좀 빨리 신청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그 공지 올라오자마자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요때 해설을 찍고 나서 그러면 25일이 일요일이고 26일이 월요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26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영상이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이게 너무 좀 늦게 업로드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요때 이걸 먼저 푸세요. 19일날 이게 업로드가 될 거예요. 덜 찍 업로드 될 수도 있어요. 당장 한 5월 14일, 12일 요때 좀 업로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정확하게 확정은 못 짓겠어.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업로드가 되면 빨리 업로드 시켜줄게요. 그러면 요걸 먼저 해도 돼. 나 작년 거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볼래. 쌤 해설 강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해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 날짜는 이렇게 든다. 뭐 다 얘기한 것 같고 아마 이 날짜가 더 일찍 17일로 옮겨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혹여나 만약 옮겨지면 내가 또 이것도 공지 하나 해줄게요. 아니면 내가 다시 영상을 찍거나 그렇게 해줄 거고요. 자,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활용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모의고사가 그냥 단순 모의고사만 띡 하고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모의고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모의고사 손글씨 해설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쌤 수업을 좀 많이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쌤은 손글씨 해설을 진짜 많이 애용해. 왜냐면 실제 답지 풀이보다 진짜 내가 문제풀이 푸는 방식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 아, 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 방향을 잡는구나 라는 걸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손글씨 해설로 내가 모의고사 해설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그 글로 된 해설은 나가지 않는다. 손글씨 해설로만 나간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6월 모의고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손글씨 해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상 해설까지 다 제공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것도 하나 나가게 될 거야. 셀프 피드백지가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시간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틀리긴 틀렸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다 각각 다양할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틀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다 풀었는데 뭔가 마무리가 잘 안 돼서 틀린 걸 수도 있고, 그냥 단순 계산 실수로 틀린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냥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면 무슨 이유로 틀렸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셀프 피드백지를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모의고사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우리가 스스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셀프 피드백지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이거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또 영상 다 그 QR코드 있으니까 그거 찍어서 보면 돼. 그래서 아니면 쌤 TC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모의고사 수업은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당장 6월 평가원 치기 전에 우리가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 연습을 토대로 한번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늘 얘기하지만 시험을 칠 때는 한 번만에 그냥 쭉 푸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한 번 쭉 풀고 내가 못 풀었던 문제들은 빨리빨리 버리면서 두 번째 회독, 세 번째 회독, 네 번째 회독 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야. 쌤이 실제로 한 4회독을 해요. 한 시험을 칠 때, 모의고사를 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셀프 피드백지를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 6월 평가원 대비 스포일러 모의고사와 관련된 얘기고, 이제 어떤 것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우리 6월 평가원 이후에 해설 강의랑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와 관련된 손글씨 자료, 그 다음에 유사문항까지 해서 우리 수능에 대한 방향성까지 쭉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6월 평가원 이후에 꼭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쌤 페이지 들어오시면 아마 올라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다. 요거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총평도 같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총평은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맨 앞 페이지, 해설 맨 앞 페이지에 총평이 들어가 있을 거야. 여기다 밑에다 적을 거야. 총평. 이 총평 같은 경우에는 왜 들어가 있냐면 내가 무슨 의도로 만들었다. 난도는 어느 정도다. 우리가 그 오답률이랑 그 다음에 등급 컷은 나중에 제공이 될 거예요. 바로 제공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다 쳐보고 나서 애들 결과물이 이러네? 그걸 바탕으로, 그 표본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정답률이랑 그 다음에 오답률이랑 그 다음에 등급 컷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총평 자체는 쌤이 모의고사를 만들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떤 구성으로 만들었는지, 난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적어 놓은 곳이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내가 지금 잘 쳤구나 못 쳤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6월 평가원 대비 스포일러 모의고사와 관련된 얘기 쭉 얘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 19일쯤에 나올 테니까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6월 평가원 다들 대박나자. 그리고 6월 평가원이 대박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공부 방향을 잘 세워가지고 수능, 이육 수능 대박나도록 합시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